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매체 무지길야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것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강경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추후 사태 전개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한국은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공급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지길야드는 이에 대해 러북 협정은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침략이 발생할 경우에만 북한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북 협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길야드는 한국이 이전에 키예프에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으며 인도주의적 지원, 치명적이지 않은 군사 품목에 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결정을 재고하라는 워싱턴과 키예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미국의 비축량 보충을 돕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서방 언론에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155mm 포탄 30만 발을 미국에 넘기면서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부지길야드는 말했습니다. 부지길야드는 서울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안다면서 한국은 키예프의 동맹국인 폴란드를 포함해 유럽 국가에 전차와 포를 팔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은 서울에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국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김용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모스크바와 한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모스크바가 액화 천연가스 판매를 제한하고 양국 관계와 프로젝트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후의 수단으로 외교 대표단의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스크바가 한국에 대해 로열티를 보여왔지만 무기 제공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문제센터 소장 바실리 카시는 한국이 군수산업 강국이라면서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늘 글로벌 베스트셀러였고 다양한 유형의 장갑 차량, 다연장 로켓, 탄도미사일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중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이 K2 전차를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못한 전차,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K9 자주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 버티는 게 목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의 무기 창고에는 기성 무기가 많으며 미국은 이미 폴란드를 통해 키예프로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포탄을 대량 구매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군수품 공급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군에 영향이 있다면 통계적 오차 범위 이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으며 무기 공급 여부는 빅브라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지길야드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